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가장 우려되는 것은 2차 피해입니다. 아직 접수된 건 없지만 쿠팡 이용자들은 불안하기 짝이 없죠. 소비자들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고 정부는 강도 높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배영식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산업보호정책학과 교수, 임주혜 유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3,37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 아마도 이 TV를 보는 분들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쿠팡에서 유출됐다. 이렇게 지금 보입니다. 과연 뭐 주민등록번호, 이름 같은 게 다 유출된 것 같은데 다 털린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됐을까요, 교수님? 개인정보 관련한 부분이 현재 보면은 이제 주소나 이런 부분들이 그 고객명, 이메일, 배송지, 그다음에 전화번호하고 주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뭐 다른 거하고 결합했을 때는 그 모든 부분을 이 개인에 대한 뭐 스미싱이나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업도 거기에 대한 대응 조치를 해야 되겠지만은 그 고객이 이용자가 실질적으로 자기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비밀번호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는 게 제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고객이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고객이 뭐 어디까지 내 정보가 나갔는지를 명확하게 지금 알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가 셌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 집 막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불안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이번 유출 사태가 많은 국민들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공포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요. 유출된 정보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고 중요한 정보라는 점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그런 유출 관련 정보는요. 구매 목록 같은 부분까지도 나갔다고 하는데, 구매 목록도? 내가 무엇을 샀는지를 알면 이 집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혼자 사는지 여러 명이 함께 사는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지, 어찌 보자면 개인을 특정하고 2차 범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정보까지도 유출됐다는 그런 점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지금 이름이라던가 거주지, 심지어 공동현관 비밀번호라고 해서 아침에 이제 사람들을 깨우지 않고 바로바로 집 앞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공동현관 비밀번호도 쿠팡 측에 그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스토킹 범죄 같은 부분에 악용되는 것은 아닌지. 스토킹 범죄? 그렇죠. 그리고 이런 물건 주문하셨죠? 지금 5배송도 있는데 뭐 어디로 다시 갖다 드리면 될까요? 이런 문자를 받았을 때 내가 이 물건을 주문한 게 맞으니까 또 다른 스미싱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건 아닌지, 무조건적인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실제로 이런 2차 피해도 가시권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여러 가지 정보,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또 털렸다는 거. 다만 이 카드 정보, 결제 정보와 관련된 비밀번호까지 지금 유출된 건 아니죠? 네, 쿠팡에 따르면은 현재 금융거래 관련된 계좌나 이런 부분들은 유치 안 된 걸로 확인했습니다. 사실 이제 쿠팡이 그 개인정보 유출되게 되면은 먼저 그 당사자 고객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객한테? 그 통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를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명시한 부분에서 이제 정보 주체가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자, 이미 지금 퇴사한 이번 유출 사태의 범인으로 지목되는 게 퇴사한 중국인 직원으로 좀 추정되고 있잖아요. 아직 경찰에서 정확하게 특정을 하지 못했는데 뭐 IP를 확보해서 추적 중이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됐습니까, 수사가? 아직까지는 수사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뭐 확정적인 부분은 없겠지만요. 일단 이 쿠팡 유출 사태가 알려지게 된 그 경위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한 고객이 메일을 받습니다. 근데 그 메일의 내용이요. 당신의 쿠팡 관련 이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라는 메일인 거죠. 본인이 살고 있었던 주거지는 물론이거니와 이전에 배송받았던 배송지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 구매했던 구매 목록도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보고 고객이 이거 뭔가 문제가 발생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는 걸 인지하고 쿠팡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그제서야 쿠팡이 유출 사실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쿠팡 측도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쿠팡에도 보안 관련된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협박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객이 받았던 그 메일을 발송한 IP와 쿠팡이 받았던 그 메일의 이 IP 주소가 현재까지는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퇴사한 직원, 이 유출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그 직원이 발송한 것인지 아니면 이미 정보가 유출되어서 제3자가 그 메일을 발송한 것인지 유출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넘겨서 그 사람이 메일을 발송한 것인지 아직까지는 이 IP 주소를 추적해 가면서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이 IP를 확보해서 추적 중이라는 얘기는 쿠팡이 이 침입한 로그인한 걸 다 기록을 가지고 조사 누구를 지금 특정한 거잖아요. 그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IP는 이제 그 공인 IP하고 사설 IP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내 IP를 사용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에게 IP 주어진 부분을 가지고 그러니까 당사자가 지금 그 용의자 자체가 그 IP로 접근해서 이 부분을 개인정보를 탈려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포렌식이나 이런 경찰에서 확인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얘기는 고객에 보낸 이메일과 IP와 지금 쿠팡에 협박한 IP가 다르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 여러 사람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 사실관계는 사실 경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이미 이 탈취된 정보를 활용해서 또 이렇게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모르니까. 이 모든 게 가능성입니다. 네. 이 메일도 사실 이 유출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초기 조사 단계고요. 다만 쿠팡 측에서 일단 유출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었던 건 이 서버에 접속한 그 기록 IP를 확인해서 일단 이 사람이 유출한 것 같다라는 특정까지는 된 것이고 다만 그 사람이 중국인 국적이기 때문에 이미 출국한 것으로 알려져서 사실 이런 부분 빠르게 조사가 되려면 휴대폰 포렌식하고요. 뭐 통화 목록 확인하고 계좌 기록 정보 같은 걸 확인해야지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국내에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그 부분 수사가 좀 지연되는 측면이 있고 이 사건이 처음 알려지게 된 그 고객의 협박 메일을 보낸 사람은 또 지금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요. 아직까지는 좀 많은 부분이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라 정리가 됩니다. 그러네요. 지금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니까 3,3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들이 가장 걱정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이스피싱, 스미싱 같은 이제 2차 피해인데 아직 2차 피해, 요건으로 해서 2차 피해가 피해 신고를 피해를 봤다고 신고하는 거는 정식으로 신고한 건 아직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신고는 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인터넷진흥원 이런 곳에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공식적으로 발표된 자료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아직은 없지만 언제든지 피해가 내가 당할 수가 있는데 우선 조치를 해야 될 게 뭘까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까도 제가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제가 쿠팡의 회원으로 있다면은 그 회원에 가입된 비밀번호, 이런 부분들을 일단 변경을 해야 됩니다. 비밀번호 바꾸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게 누출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이메일이나 주소나 이런 부분들 한 부분을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사자가 삭제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원을 탈퇴하겠다. 그래서 있는 그 쿠팡에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삭제해달라고? 네, 그래서 요청해서 아예 회원 자체를 탈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탈퇴가 쉬운가요? 그게? 탈퇴 가입할 때는 쉽겠지만 틀림없이 탈퇴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하거나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요, 이 가입할 때도 여러 가지 규정들 잘 알리고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알리고 동의받고 가입을 시켜야 되지만 탈퇴가 자유로워야 된다는 그런 부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으면 개인정보 삭제 요구하고 탈퇴하는 것은 권리로서 보장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가능한데 전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요. 전 이와 관련해서 문자 같은 거 굉장히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다른 범죄인데요. 쿠팡 때문에 당신의 개인정보 유출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유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여기로 들어가서 당장의 계좌를 동결해야 됩니다. 이런 문자 또 다른 범죄 조직이 우후죽순 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일단 유출 사실이 매우 지금 중요하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렇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오는 문자나 전화도 경계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링크 같은 거 보내면서 새롭게 거기다가 내 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다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매우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모르는 번호로부터 오는 문자 그리고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나 문자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하더라도 깜빡 속아 넘어가겠는데 모르는 문자, 링크 접속 절대 하면 안 되는데 쿠팡의 비밀번호는 바꾸지 뭐 우리가 쿠팡만 이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자상거래업체를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카머스 업체. 차제에 좀 다 비밀번호를 바꿀 필요는 없을까요? 그 부분은 뭐 이제 요즘은 주로 이제 쿠팡에도 그 개인 카드를 등록해놓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바로 이게 결제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마련하잖아요. 그건 이제 즉시 이제 동의를 받고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서 그냥 뒀을 경우에는 그 카드 번호와 그다음에 비밀번호 이걸 이용해서 제3의 제2차 그 피해를 경제적 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 사항도 만약에 그건 뭐 이용자가 판단해서 그것도 뭐 해지한다든지 아니면 재발급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소비자들이 정말 여러 가지 대책을 지금 하고 있는 지난번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이번에 쿠팡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쿠팡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알려진 거는 이제 퇴사한 직원이 암호, 그러니까 인증 토큰이라는 게 암호라면서요. 그 암호를 활용해서 이 서버 시스템에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는데 요 자체, 지금 암호를 퇴사한 직원이 암호를 가지고 접근했다. 이게 쿠팡에서 일어난 일이 좀 이해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혹시 이런 일이 조금 다른 회사에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지금 쿠팡 측이 과학기술정통부에 이제 가서 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답변을 좀 더 저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회에서 쿠팡 대표가 하는 얘기. 그렇죠. 지금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곳을 이제 서버라고 부르는데 서버가 일종의 우리의 재산이 담겨 있는 금고 내지는 곳간입니다. 그런데 금고나 곳간을 열려면 그 열쇠, 키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 키를 당연히 쿠팡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도 특히 해당 정보에 접근할 필요가 있는 사람은 열쇠를 부여받습니다. 이 열쇠가 토큰이고 이제 뭐 이 열쇠가 진짜 열쇠가 맞다는 거를 이제 인증해주는 그런 키까지도 부여를 받고 있던 건데 문제는요. 퇴사했으면 그 열쇠를 바꾸던지 아니면 그 열쇠가 이제 인증받지 않았다라고 한다거나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그 퇴사자가 이 곳간에 열쇠를 가지고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렇죠. 말씀하시죠. 이제 사실상 곳간을 열어놓고 있었고 심지어 쿠팡이 5개월 전부터 곳간이 활짝 열려 있었음에도 곳간이 열린 줄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정보가 문제가 되는 게 만약 우리가 가방을 도난당했다, 뭐 소매치기 당했다 하면 가방에 들어있는 휴대폰은 잃어버렸고 지갑은 내가 아직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이 개인정보가 달린 곳간은요. 내가 지금 어떤 정보를 잃어버렸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안에 들어있는 정보는 안전한지도 모르겠고 이걸 누가 가져간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이 필요한데 만연히 열쇠를 그냥 퇴직자가 갖고 있게 했다? 이거는 이후에 법적인 부분에 가서도 이것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쿠팡 측의 관리상의 소홀, 과실 책임을 묻는데 아주 주요한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사실 퇴직하면 이메일도 바로 끊기거든요. 일반적으로 간단한 이메일도. 예전 거 서류 정리하려고 이메일을 접속해보면 바로 끊겨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인증 토큰, 뭐 암호, 인증키 이런 게 어떻게 퇴직한 직원이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쿠팡 대표 박태준 대표가 국회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이거더라고요. 공격자가
근무격자는 인증 시스템 개발자다. 그래서 퇴직 후에 권한을 말소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말소했는데 어떻게 접근이 가능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말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지금 현재 뭐 정부가 네. 합동구성단을 구성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뭐 나중에 그 조사 결과에 보서 드러날 걸로 생각되는데요. 예. 일단 직원이 퇴사를 하게 되면은 예. 즉시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이제 소위 말하면 아까 지금 우리 변호사님께서 설명했다시피 디지털 출입증이죠. 내가 내 자신의 주어진 인증을 디지털 출입증으로 해서 출입을 할 수 있는 예. 이런 이제 IP도 주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걸 퇴사하는 즉시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죠. 예. 그래야 되는데 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은 내부 보안 통제에 의한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도 다 포함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대상 유출된 게 3,370만 명인데 지난번 SK텔레콤도 그렇지만 보통 개인정보 유출은 해커가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부 직원이 퇴사한 거로 지금 추정되는 내부 직원이 이렇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는 굉장히 드문 일처럼 보입니다. 이건 또. 사실 내부 직원이 취약점을 또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쿠팡 사태는 워낙 유출된 정보의 범위가 넓고 대상자가 많아서 그렇지 예. 계속해서 어떤 직원이라던가 아니면 협력사, 이 개인정보를 위탁, 수탁받아 관리하는 업체에서 어떤 그 관리 부실이라던가 만연히 정보를 탈취해가는 사건들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요. 예. 너무나도 그 피해가 큽니다. 그 점에서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보고요. 예. 일단 쿠팡은 작은 기업이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국민들의 막대한 정보, 거기다 배송까지 담당하잖아요. 예. 거주지 정보까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자, 특히 이런 인증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직원이라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보안 관련 접근 권한을 부여받고 있던 그런 직원일 텐데 예. 퇴직 후에도 접근할 수 있게 했다는 것 자체 뭔가 만료했다 이런 답변이 나오고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뚫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쿠팡같이 우리나라 전자상거래업체 1등 회사의 보안이 이 정도이니까 참 다른 회사는 어떨까 하는 걱정이 드는데 쿠팡, 그전에 더해진 SK텔레콤,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개인정보 보호 통합 인증을 받은 회사랍니다. 개인정보 보호 통합 인증이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관리 체계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ISMS 이렇게 인증을 받으면 개인정보 보호 노력을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해서 믿을만하다 뭐 하는 이런 제도 같은데 정부가 마련한 제도일 텐데 이게 뭐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개인정보 보호? 아닙니다. 그 부분에서 뭐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의무 대상자나 비의무 대상자들은 기업이 스스로 거기에 대한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지킬 의무가 있는 겁니다. 기업이요? 예.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이제 의무를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인정보가 다 유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인증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부분이 사실 인증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는 그 2013년도에 그 안전진단을 폐지하고 예. 정보보호 관리 체계로 제도로 인증을 통합을 했습니다. 일원화했어요. 이러한 부분이 77 디도스나 34 디도스에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된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12년 사이에. 그리고 그 대량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한 부분들이죠. 뭐 2008년부터 해가지고 사실 뭐 GS 칼텍스나 카드 3사나 그때도 롯데가 포함되어 있었던 부분들이죠. 이런 부분에서 해서 이 안전진단 가지고는 도저히 이 방어 체계를 가져갈 수가 없다 하는 측면에서 ISMS 인증 체계를 일원화해가지고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인증 목록은 실질적으로 그 ISO 27001 정보보호 국제 수준 이런 부분들 통틀어서 사실 국내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만들어서 기업들이 쿠팡 같은 경우는 여기에 다 충족을 했다고 판정을 내린 거잖아요. 그래서 인증보호 통합 인증보호 제도를
인정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 제도는 괜찮은데 기업이 그 제도에 맞춰서 인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노력을 안 했다 그런 거예요? 네, 거기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서 보안을 다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를 이제 했는데요. 그 최고 책임자는 의무자를 도록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이 이에 정보보호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보호 관리 책임자하고 보안 인력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외부에 침입 행위가 있는지 관제센터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3개가 동시에 떨어져야지 외부의 그 고도화된 사이버 해킹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그 언론이나 통해서 SKT나 KT 같은 게 사실 조사를 해보면은 암호화가 안 됐다든지 사실에 감염된 악성 바이러스 코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퇴치도 안 했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SKT에 대한 과징금도 처벌하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보호 체계는 잘 돼 있지만은 그 관련된 부분을 실제 인력들이 항상 점검하고 외부 침입 행위가 있었는지 악성 코드가 심어졌는지 안 되는지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퇴치하고 확인 가능해야 됩니다. 되는데 그런 거를 실제 기업들이 실천을 하지 않았고 쿠팡도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거네요. 이제 그 사실은 뭐 했는지 안 했는지는 추가로 이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인증제도 제도는 잘못이 없는데 그 운영하는 기업들의 문제군요.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렇다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2차 피해를 우려하지만 이미 일어난 것만으로도 소비자들이 불안감이 높고 피해가 생겼다고 지금 주장을 하면서 벌써 손해배상 청구가 시작됐습니다. 쿠팡 이 단체 소송이라는 이름의 네이버 카페 가입자도 뭐 수천만 명이라는데 변호사님 지금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이미 청구했어요, 누가? 그렇습니다. 이제 14명의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제 이들이 벌써 이 쿠팡 측을 상대로 해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건 빙작의 일각일 것 같고요. 이미 인터넷 카페 등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할 청구인단을 모집한다. 이런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몇백 명에서 뭐 1000명까지 모인 벌써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이런 유출 사고가 있으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은 늘상 있어 왔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소송에 참여해야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내가 직접 소송을 해야 받는 거지 나 역시도 유출 피해자라고 해도 다른 사람들이 대신 소송해서 10만 원 위자료가 인정됐다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저까지 이 배상을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증권 분야에서 적용되는 집단 소송하고는 조금 다른 거네요. 그렇죠. 소송에 참여하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죠. 지금까지 그래왔기 때문에 일단 위자료가 인정된 액수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유출이 됐어도 10만 원에서 정말 많아야 20만 원 인정이 돼 왔고 소송에 참여했던 그 인원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해 보자면 위자료 청구가 인정돼도 기업이 뭐 휘청거릴 정도라던가 영업을 못할 정도, 뭐 망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지적도 있어 와서 그래서 좀 더 이 위자료를 상향해야지 기업들이 더 보안을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일단 유출된 그 개인정보 주체가 너무 많습니다.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만약 10만 원까지도 아니고 뭐 5만 원 내지는 뭐 몇만 원만 인정이 되더라도 많은 사람이 참여한다면 그 액수 자체도 쿠팡 측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아직까지는 예측이지만 그러네요. 그런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 집단 소송은 소송에 참여해야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했는데요. 이게 과징금, 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별개잖아요. 또 정부가 매기는 과징금, 정보보안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과징금을 매길 텐데 과징금을 해외 사례를 참고해서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하라. 얼마 전 SK텔레콤도 뭐 1000억이 넘는 과징금 물렸는데 이런 정도 규모라면 과징금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어떻게 결정될까요? 과징금이라는 게?
그 사항은 이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과징금 자체 과징금과 같애로는 행정부에서 매기는 거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법적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하면 5배 내에서 피해 그 부분을 갖다 하는 거고요. 5배. 법정 손해배상은 300만 원 내에서 실질적으로 정신적 피해나 이런 거 보면서 300만 원 내에서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징벌적 손해배상은 실질적으로 유출됐을 때 거기에 대한 손해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따른 5배를 더 때리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징벌적 제도는 미국에서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유럽에서는 조금 소극적인 입장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징벌적 손해 악의적이라든지 뭐 해야 될 부분을 실질 사회적 책임을 다 해야 되는 분들하고 안에서 유출됐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과감히 그 피해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산정해서 좀 뭐 기업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타격을 실질적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보안 노력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과징금이 많이 달라질 텐데 SK텔레콤도 1,347억 원이었어요, 과징금. 근데 불복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냈던가요?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행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가 정해진 것은 아닌데 제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결국 이 과징금이라는 건 행정부에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통해서 그 액수라던가 이 적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SK 입장에서도 과징금을 부여받은 그 근거라고 한다면 SK의 관리 소홀이라던가 더 보안 체계를 강화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다퉈볼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행정소송으로 가서 과징금의 액수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것이지만 어떤 본인의 과실이라던가 SK의 관리 소홀 측면을 조금 더 다투어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지 않을까 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과징금이라든지 이렇게 손해배상은 이제 쿠팡의 정보보안 노력이 어느 정도 이제 뭔가 구체적인 조사가 나와봐야 될 텐데 이 쿠팡 사태,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SK텔레콤도 써졌는데 우리나라가 조금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런 일이 좀 있는데 좀 뭐 일상적인 건 아니지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뭐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이런데 이게 뭐 메타도 뭐 개인정보 유출된 사례가 있고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 없는 천문학적 과징금을 때립니다. 뭐 천문학적인 과징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집단 소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만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집단 소송을 하게 되면 나머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피해를 받은 사람이 동시에 그분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집단 소송이 우리나라는 이제 증권 분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집단 소송이 보편화돼 있으면 이것도 혜택이 될 배상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요거는 해당이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손해배상 소송 참여한 분만 뭐 위자료 쪽으로 10만 원, 몇십만 원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실제 과징금이 매출에 대해서 최고 3%면 쿠팡 매출이 뭐 작년에 38조 정도에 육박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단순히 그냥 수치상으로 그냥 계산을 해보면 3%까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니까 몇 조 원 규모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그냥 3%는 최대치라고 볼 수 있고 이 중에 이제 관련 없는 매출은 제외하게 되고 이 유출에 있어서 어느 정도 과실이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여부를 정해서 측정해서 이 과징금은 최종적으로 좀 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토론을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배영식 중앙대학교 보안대학원 교수, 임주혜 유어스 법률사무소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산 운용을 말하는 수많은 단어 중 이지스의 단어는 나간다, 높인다, 부딪힌다. 이것이
없앤다. 잊는다. 오직 단 하나의 단어, 지킨다를 위해. 그렇게 전략적으로 지켜낸 자산으로 좋은 기회를, 더 큰 성장을, 지속 가능한 수익을, 가장 기본에 충실해야 새로운 투자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지스 한마디로 지키되 새롭게. 이지스 자산운용.